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좀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선 지금 장은 조파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수면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크게 보자면 수면파의 어떤 물리적인 물리적인 조건을 우리가 먼저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물리 조건을 만족하는 수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면파의 그 움직임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 장의 목표가 됩니다. 근데 그 수면파의 특성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수면파 특성은 우선 물을 다루잖아요. 그 다음에 수면파는 점성에 대한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점성 유동이에요. 그 다음에 물은 기본적으로 비압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안 변해요. 뭐 시간이든 위치에 따른 밀도가 변하지 않는 거고, 공기 같은 거는 밀도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그 조건을 뭘로 보냐면은 유체역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음속의 3분의 1이 넘어가면은 유동이 압축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뭐 공기 같은 거면은 음속이 한 초속 300m쯤 되잖아요. 상관없는 얘기니까 빨간색으로 쓸까? 압축성이라고 하면은 얘가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밀도가. 근데 이 밀도가 위치에 따라 변하려면은 되게 얘가 그 우리가 마하라고 하는 마크 넘버거든요. 얘가 뭐냐면은 어떤 대표 속도를 음속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물에 대해서는 공기보다 음속이 훨씬 빨라요. 한 4배 정도 빠르고요. 그냥 공기 중으로 생각합시다. 공기 중에 소리가 가는 속도가 뭐 한 340m/s인데 편의상 3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0.3보다 크면은 그때부터는 압축성이 되거든요. 그 밑에서는 압축성이 없어요. 압축성을 고려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공기 중에 음속이 300m/s니까 실제로 속도가 얼마야? 90m/s보다 빠르면은, 그러면 얘는 시속으로 바꿔주면 얼마쯤 될까요? 한 300km쯤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속 300km 이상으로 다니는 물체에 대해서는 공기가 압축성을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해줘야 된다. 자동차는 이거보다 빨리 갈 일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비압축성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KTX 같이 300km 간당간당 한 거는 압축성 해주면 좋겠죠. 비행기는 당연히 얘보다 빠르니까 압축성으로 유동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뭔 얘기하다 그랬지? 비압축성 유동을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수면파는 저렇게 빠르지 않아요. 뭐 공기 음속보다 당연히 느리고, 물에서는 음속이 더 빠르거든요. 근데 수면파가 그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수면파는 비압축성이다. 그 다음에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해서 우리가 질량 보존식에서 밀도를 신경을 안 쓰고, 이게 더 잘 줘. 밀도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속도에 대해서만 질량 보존식을 세워도 돼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연속 방정식이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아마 유체역학 시간에 그 기본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연속 방정식, 질량 보존식, 뭐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했을 때. 그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제가 저기 유튜브에다가 유체역학 복습이라고 하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은 좋겠죠. 이거 얘기했어요. 비압축성. 그 다음에 점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을 포텐셜 유동으로 해석을 한다. 포텐셜 유동은 속도장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인데, 속도장이 주어졌을 때 그 속도장을 어떤 속도 포텐셜이라는 가상의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속도장이 주어졌을 때 그레디언트로,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그런 속도 포텐셜이라는 함수
스칼라 함수들이 공간에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그게 속도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 식이랑 두 개를 엮으면 뭐가 됐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0이라는. 얘가 0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지배 방정식이 된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점성에다 비합축이고 그런 유동의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정확히 얘기하면 에너지 보존식으로 먼저 보면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에너지 보존식을 풀자면은 그게 베르누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아마 비정상 유동에 대한 거는 수업 때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그거를 다 전개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로가 아니지. P죠.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르누 의식일 거예요. 근데 그 베르누 의식에서 뭐가 어떻게 됐냐? y가 에타라는 그런 함수, 그러니까 y가 수면에 놓여 있을 때 상하 높이가 딱 수면이랑 같은 그 점들에 대해서는 베르누 의식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죠. 우선 일식에서 출발하는 건 맞아요. 근데 P는 수면이기 때문에 공기랑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압력이랑 같다. PA로 바꿨었죠. V는 여기 포텐셜 유동이니까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로지 H인데 H는 0에서부터 그 물까지 높이잖아요. 근데 지금 수면이라고 했으니까 H가 그냥 에타라고 쓰면 되겠죠. 콘스탄트인데 이 콘스탄트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면파가 막 있을 때 여기선 열심히 발생하는데 그걸 쭉 끌고 가면은 이 수면파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저 멀리는 운동이 없을 거예요. 수면파로 인한 운동이 없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압력만 PA만큼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트가 Y가 에타일 때는 저 멀리에서도 똑같은 식이 보존되니까 얘를 PA로 놓는다 라고 해서 식을 풀었죠. 그 다음에 비정상 유동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수면파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 유동이죠. 비정상 유동이기 때문에 속도 포텐셜의 시간 편미분항이 베르누 의식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래 유체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어쨌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를 가정을 했냐면은 수면에서의 압력은 대기압이다. 어딨어? 수면에서의 압력은 대기압이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다른 수면에 아직 파도가 있지 않을 경우에도 걔는 압력이 대기압인 건 맞죠. 그 다음에 아직 수면이 위아래로 안 움직였으니까 에타는 0이고 등등을 고려를 하면은 이항 하나만 남는다. 우변에. 이런 물리적인 가정을 어쨌든 수면파면은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인 거예요. 수면파라는 게 공기랑 물의 경계인데 공기는 당연히 대기압이니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였죠. 그걸 우리가 동력학적 경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수면파 해석에서. 수면파 해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들에서도 여러분들이 경계 조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유체 문제에서. 경계 조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물리적인 현상을 알고 있는 그런 특정한 점들에 대한 그 물리값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점성유동 배웠으니까 점성유동에서는 물체 표면에서의 속도가 반드시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이렇게 가정하자가 아니라 얘가 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계 조건이죠. 다만 우리는 비점성 유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물체 표면에서 배 표면에서 속도가 0이다. 그건 수면파랑 상관은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오늘부터 배울 거는 이제 운동학적 경계 조건이랑 그 다음에 선형화를 거쳐서 사인 코사인 함수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함수를 만족하는, 이렇게 나오는 수면파 함수를 만족하는 속도 포텐셜과 그로 인한 속도장은 어떤 특성을 갖는지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상. 그러면은 잠깐 칠판 치우고 그 다음 진행을 할까요?
아니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선형화 얘기부터 합시다. 그럼. 오늘 주로 들고 올 개념 중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해서 이해하기 힘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운동학적 경계 조건이고 하나는 선형화거든요. 오늘 수업에 다룰 내용에 전부 다긴 한데 운동학적 경계 조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따 얘기를 하고요. 선형화를 가지고 비정상 유동의 수면파에서의 베르누 이케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선형화의 기본 뜻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복잡한 항을 단순하게 가정을 해가지고 서로 더하고 빼고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포텐셜 유동 자체는 그 선형화를 염두에 두고 유동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잡한 항을 단순하게 가정하는데 여기서 복잡한 항이 뭐가 있고 뭐를 단순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항이 뭐가 있냐면은 이건 어차피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지울 수 있죠. 그건 선형화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운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선형화를 위한 가정이에요. 진짜 물리적으로 반드시 이렇다라는 건 아닌데 얘는 제곱항이잖아요. 제곱항은 비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항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물건에 대한 제곱들끼리 더한 거랑 서로 더해가지고 제곱을 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얘는 선형화해서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냥 덮어놓고 없앨 수는 없고 그냥 사람들이 쭉 생각을 해보니까 수면파에서 발생하는 속도가 뭐 좀 많이 작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파가 발생을 하면은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해석을 할 때. 근데 선형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곱항이 이제 여기 보면은 실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늘이나 다음 시간쯤에 수면파가 있으면 뭐 얘는 여기로 이동하고 얘는 여기로 이동하고 얘는 위로 가나? 뭐 이런 식으로 물 안에 수면파 안에 있는 물 입자들이 운동을 하거든요. U라는 벡터로. 근데 뭐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해양 유체 때 배웠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면 아래로 갈수록 운동 크긴 작아져요. 하여튼 근데 수면 근처라고 해도 얘를 멀리에서 보자면은 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거 뭐 U가 별 의미가 있겠냐 싶을 정도로 작게 보자는 거예요. U가 아주 작은. 그렇게 그냥 가정을 하자는 거죠. 멀리서 봤을 때. 가까이에서 보면은 당연히 U 크죠.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얘를 지울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선형화를 해서 좀 쉬운 답을 구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U 별로 안 커 하고 비선형 항을 지우기로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우자는 게 뭐 진짜로 물리적으로 타당해서 뭐 얘는 반드시 없어져야 돼.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좀 쉽게 풀어보자는 개념이에요. 실제로는 람다 뭐 H였나? 파장이랑 파고의 비율이 한 50분의 1? 이거보다 작으면은 어느 정도는 맞아요. 뭐 실제로는 100분의 1까지 쓰긴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파장이 파고보다 어떻게 나오냐? 얘가 파고잖아. 잘못 그렸긴 하지만 얘가 파고잖아요. 얘가 파장이고 파장이 파고보다 50배 정도 크면은 얘가 거의 0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크기까지 줄어들어요. 5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스케일대로 안 그렸는데 얘가 5cm면은 파장이 한 250cm? 저기 칠판 끝까지 그 정도 거리는 돼야 거의 0에 가깝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수면파 크기 에타는 이제 사실 최대값이라고 해봐야 이걸 거 아니에요. 진폭보다 에타가 클 수는 없죠. 수면파의 y 방향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타도
뭐 그냥 0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여기서는. 얘는 없어졌고. 정확히 0은 아닌데 이따가 뒤에서 에타가 그냥 거의 0이다 라고 보려고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파장은 50배, 파고에 50배면 진폭에는 몇 배예요? 100배잖아요. 진폭의 100배니까 에타에 대해서도 거의 한 파장의 10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따가 뒤에서 그냥 거의 0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하면은 지금 0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따 뒤에서 0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식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 얘가 우선 0이니까 얘는 생각하지 말자 정도로 넘어가는 거죠. 얘는 없애고 얘는 아직 남고. 그다음에 이거 없어졌으니까 는 0이죠. 근데 에타가 거의 0이니까 y가 0에 가까울 때로 식이 선형화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손을 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선형화예요. 뭐 다른 선형화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수업 때 배운 게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잠깐 잘랐다가 운동학적 경계 조건을 할게요.